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찾기 쇼 임병영입니다. 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 찾기 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봄은 습격하듯이 온다 하더니 서울에서도 벌써 진달래가 그 샛노란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제 차츰 온 대지를 봄의 싱그러운 기운이 사랑처럼 그리움처럼 덮어갈 것입니다. 뉴스 찾기 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진행자 칼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창희 진주시장의 끊임없는 일탈 행위를 통해서 고위공직자의 처신이 얼마나 무겁고 또 신중해야 하는가 짚어드렸습니다마는 이 시장은 여전히 반성은커녕 정당한 언론 취재에 대해서 안하무인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이창희 시장은 2010년 7월 제7대 시장으로 부임한 이래 2018년 현재까지 8대 시장으로 재직 중인 지방 목민관이기도 합니다. 이미 미디어 오늘 또 중앙 그리고 지역 언론에 보도된 대로 이 시장은 업무 시간 중에 잦은 목욕탕 출입 그리고 업무와 무관한 관용차 사용으로 지역민들의 오랜 지탄을 받아왔고 급기야 진주시 의회, 류재수 의원 등 5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비판 성명서를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시장은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사과하는 척 하면서 본지 기자를 포함해서 일부 기자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은 사이비 언론 같은 건 규제해야 한다는 등 시장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비상식과 무례로 기자들을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나는 언제 어디서든 업무 시간에 관계없이 이발을 하든 목욕을 하든 규제받을 것이 없다면서 자신을 사찰하는 무리들이 기자처럼 행사하고 있다고 욕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특히 본 뉴스프리전 경남지역 본부장인 정병기 기자에게는 이 새끼, 나이도 어린 놈이 하는 등 지역 목민관으로서는 도저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설과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무직 공무원은 뭘까요? 그야말로 지역민의 열망, 지역 발전의 간절한 염원 속에 선거로 선택받은 자치단체 장이고 목민관을 의미합니다. 이런 목민관의 입장에서 지역민의 애환 또 간절한 염원을 도외시한 채 24시간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무슨 시비고 사찰 행위냐 이런 투로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린 최근 사태와 더불어서 고위공직자의 처신과 행동이 얼마나 무겁고 신중해야 하는지 새삼 이 시장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앞부분을 보면은 이런 가르침이 나옵니다.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지 못하는 목민관은 결국 실패한 지도자로 백성의 지탄을 받게 된다고 말입니다. 이창희 시장님, 당신이 그간 진주 발전을 위해서 쏟아붓고 또 쌓아올린 영광, 권위의 탑을 이렇게 내차버리고 팽개쳐도 좋다는 말씀이십니까? 100번 잘하고 한 번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한순간에 훅 꺼져버리는 게 요즘 공직자의 운명 아닌 운명이라는 걸 모르시는지요? 제가 결코 비아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장님, 한마디만 더 할까요? 19세기 영국의 명재상 글래드스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좀 더 관인 대도의 자세, 성숙한 목민관에 겸허하고 진실한 태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당한 취재 기자에게 폭언을 일삼고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도 사과하십시오.
뉴스jak쇼 두 번째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까지 정부 개헌안을 내놓겠다고 밝히면서 개헌 논의가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21일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60일, 그러니까 5월 20일 이내에 국회는 찬반 표결을 해야 하는 적잖은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은 날짜부터 지금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21일로 예정된 개헌 발의를 26일로 미뤄줄 것을 대통령에게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면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국회 차원 합의안 도출 주장, 또 자유한국당 그리고 또 보수 야당이 관제 개헌에 오점을 남길 것이라면서 반발하는 것도 예사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헌 논의에서 지금까지는 문 대통령이 명분상 우위에 있는 게 확실하고 또 정치권의 중론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의 강한 의지 속에는 지난해 대선 때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는 문 대통령을 포함해서 홍준표, 안철수, 또 유승민 등 여야 주요 후보가 모두 국민 앞에 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권이 이제 와서 개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한 전례가 없다라든가 투표지가 너무 많아서 유권자들이 헷갈려한다는 등의 주장은 옹색합니다. 문 대통령이 국회가 지난 1년간 허송세월만 하지 않았느냐 따져 물어도 여야는 모두 할 말이 없는 상황에 지금 다다른 것입니다. 국회의장을 지낸 한 정치 원로는 국회의원들이 가장 원하는 권력 구조는 의원 내각제지만은 국민의 반대가 무서워 입도 뻥긋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찾은 게 4년 연임제, 그리고 그 다음은 대통령은 외치를 맡고 국회가 내치 총리를 뽑는 이원 집정부제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정리해드리면은 의원 내각제를 가장 선호하지만은 국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정치권이 잘 건드리지 못한 얘기죠. 그리고 대안으로 찾은 게 지금 중론으로 모아지고 있는 4년 연임제고, 세 번째가 국회에서 총리를 뽑아서 모든 권한을 주는 이원 집정부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변수는 개헌에는 찬성하지만은 대통령의 권한을 쪼개 국회로 넘기는데 국민은 난색을 표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의원 내각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죠. 현 대통령제의 문제는 많지만은 그렇다고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길 수는 없다는 정서가 국민이 정치권에 보내는 일반적인 신뢰의 수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개헌 관련 여론조사에서 의원 내각제 지지가 5% 내외에 그친 데 비해서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4년 연임제는 60, 70%대 대체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직접 내가 대통령을 뽑아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국민의 모양이죠. 반면에 이원 집정부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0, 3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치에서 명분은 가장 강력한 무기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정치를 명분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현실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고도의 정치인인 대통령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개헌은 국회 표결에 제적의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 마당에 정부 개헌안을 강행한다는 것은 약속 이행보다 국회 압박용, 반개헌 세력 낙인 찍기로 비칠 소지가 다분하다는
여의도 정가의 분석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 한 발자씩 물러서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공언했던 대선 주자들이 약속 파기를 사과하는 데서부터 사태를 풀어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여야는 6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하되 국회 표결과 국민투표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등 중재안을 서둘러야 한다는 해결 방안 제시입니다. 개헌의 진정성에 대한 평가는 국민 몫으로 남겨두는 그런 여백의 정치력이 여기서 이때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이 드네요. 뉴스자키쇼 세 번째 순서는 야권 연대 당대당 협상 안 되면은 후보들끼리 단일화할 것 같다는 내용입니다. 정치권에서는 6.13 지방선거에서 야권 연대 논의가 4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당직자는 지금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인재 영입을 위해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연대를 입에 올리기는 힘들지만은 후보가 확정이 되고 여당 후보와 경쟁이 시작되면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가 자연스럽게 시작될 것이라고 짚어줬습니다. 4월 말부터 5월까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남북 정상회담 또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당의 안보 이벤트에 맞서려면 단일화로 맞불을 놔야 한다는 그런 전략 계산인 거죠. 이렇게 보면 본격적인 협상은 5월 초부터 시작이 돼서 공식 후보 등록인 5월 24일, 25일 직전 고비를 맞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야권 연대 논의 방식은 1차적으로 당대당 차원의 협상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과거 2012년을 돌아보면 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은 통합진보당과 당 대표 간 합의를 통해서 정책 연대를 성사시킨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단위 선거에서 정책 연대는 몰라도 당대당 수준의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만만치 않은 게 지금 여의도 정치권 또 정치를 하는 분들의 전망이고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지역별로 후보들끼리 개별적인 단일화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자, 뉴스자키쇼 네 번째 순서입니다. 인재영입위원장이 된 안철수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 활력을 찾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6.13 지방선거를 한 90일 정도 앞둔 지난 16일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전 대표가 당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후 한 달 만에 정치 일선으로 복귀한 안 전 대표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서 대한민국의 바른 미래 그리고 당의 활력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는 새 사람을 찾고 또 숨겨진 인재를 발굴해서 당의 활력을 찾겠다면서 함께해 주시면 고맙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이긴다고도 말했습니다. 안 전 대표가 영입위원장이 됐지만은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입니다. 그 시점을 지금 아마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전 대표직 인사는 지방선거를 통해서 당의 화합이 완성된다는 것이 그분의 일관된 생각이라면서 선거 승리를 위해 안 전 대표는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박원순 현 시장과 차기 시장을 두고
과연 빅매치가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점에 엄청난 관심 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뉴스자키쇼 쉬어가는 페이지 시 언덕길, 오늘은 정호성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든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라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시기가 이렇게 몸에 닿듯이 아름답고 편안하죠. 나는을 주어로 한 이런 그 시가 편안하면서도 큰 울림을 주는 그런 싱그럽고 따뜻하고 편안한 시 언덕길, 오늘은 정호성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생활 뉴스 순서입니다. 첫 번째는 편의점 수입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 본사가 차액을 보전해주는 최저 수입 보장액이 높아진다는 소식입니다. 이와 함께 커피와 또 외식업종 가맹점은 본사에서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했던 품목 수는 줄고 가격도 인하된다고 합니다. 편의점, 그리고 커피, 햄버거, 제빵 등 19개 가맹본부 대표들은 지난주에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상생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각 편의점 본사는 최저 수입 보장 확대 운영, 또 전기료 지원, 유통기한 경과 식품 폐기에 따른 손실 보전 등을 상생 방안으로 내놨습니다. 전기요금 지원도 확대가 되는데요. CU는 각 점포 전기요금의 20에서 85%를, GS25는 기존에 지원해주던 전기료 50%에 추가로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고 합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가맹점들이 내놓은 상생 방안의 최저임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들이 이날 제시한 상생 방안을 잘 이행하는지 보고 평가해서 점수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생활뉴스 두 번째입니다. 세계적인 기업 평판 지수에서 삼성이 브랜드 평판 35위로 소폭 회복됐다는 소식입니다. 35위 하니까 뭐 그 정도 할 텐데 애플보다 높은 지금 그런 평판 점수로 올라와 있는 것이죠. 그간 삼성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갤럭시 노트 7 불화, 발화 사고, 불붙는 사고였죠. 그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의 특검 조사 등으로 글로벌 기업 평판에서 부정적 요소로 작용이 됐었는데 1년 만에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렇게 소폭 회복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반면에 삼성과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경쟁 관계에 있는 이 LG는
프리미엄 가전을 앞세워서 25위로 껑충 뛰어 올라왔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해리스폴이 발표한 2018년 기업평가 지수에 따르면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 49위에서 14계단 올라선 35위로 이렇게 평점을 받았습니다. 이에 반해서 LG는 올해 조사에서 25위까지 올라가면서 세계 100대 권위에 이렇게 높게 진입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LG 관계자는 해외 시장에서 초프리미엄 가전 브랜드인 시그니처를 출시한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지난해 48위였던 현대자동차는 올해 56위로 떨어졌습니다. 이것과 함께 현대차는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판매량이 11% 이상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자, 뉴스자키쇼 이제 마무리 코너입니다. 자기 표현이 솔직하고 당당한 외향성의 사람이 리더인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내성적입니까? 외향적입니까? 그래서 성공하려면 대담해야 하고 행복하려면 사교적이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도 편안하게 해주면서 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뉴스프리존 뉴스자키쇼 지금까지 편집국장 임병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